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정수 씨, 네. 이 제약사에서는 해피메이커라는 약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해피메이커 굉장히 생소하긴 하네요. 네. 제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행복 유발자, 행복 전도사 이런 사람이라 친근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옆에서만 딱 느껴도 이렇게 행복의 기운이 살짝 느껴지죠? 넘어오기는 하는데 느껴집니다. 파워! 막 이런. 사실 제약사에서는 이 해피메이커라고 불리는 약들이 바로 비만 치료제 혹은 우울증 치료제 이런 약들을 일컬어서 해피메이커 제품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약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만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해주면 해피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해피메이커. 이름 잘 지었네요. 사실 행복에 대한 이 염원은 우리 모두의 그렇죠. 꿈이잖아요. 이 만국 공통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노후에 대해서 또 행복의 염원을 담아서 이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이 고민해요. 네. 행복해야 합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한 뭐 치료제 혹은 행복해지기 위한 치료제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수명은 69세.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와 건강을 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 수명은 몇 살일까?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0%에 달했지만 정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는데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지금 은퇴 플랜을 세울 때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반대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요, 바로 은퇴 준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준비의 필요성, 그 다음에는 성공적인 은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나이 든 국가인지 젊은 국가인지를 체크할 때는요, 전체 인구상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요, 7%가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서면 고령사회, 20%가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2018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고령화부터 초고령까지요, 약 26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자,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령화부터 초고령까지요, 미국은 약 100년, 프랑스는 약 15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미국에 비해서는 4배 정도 빠르고요, 프랑스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가 빠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고령화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회일까요? 자, 노령 인구, 은퇴 인구가 늘면요,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모아놓은 은퇴 자금은 한정적이지만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생존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 국가는요,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는 반대로 물건값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성장의 경기 기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속도는 약 10년 정도 느립니다. 하지만 2016년 GDP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는 3배 정도가 큰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도 고령사에 진입하면 이런 저성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10년보다 빠르고 또 GDP 규모는
작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은퇴 준비, 개인적인 은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성공적인 은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은퇴, 성공적인 은퇴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혹시 4.5정 5.6도라는 말 기억나세요? 45세 정년퇴임, 56세 정년퇴임 하면 도둑놈이다라고 부르면서요. 점점 짧아지는 경제활동 기간에 비해서 늘어나는 기대 수명으로 인한 이 은퇴 기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강조성이 강조됐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은퇴 준비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요. 주부들한테 없었던 새로운 병이 하나 생깁니다. 1990년대 초에요. 자, 그 병의 이름은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자, 은퇴한 남편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요. 그것이 몸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아니, 이제 행복해야 되는 은퇴 생활의 시작인데요. 어떤 시간으로 바뀌냐, 이게 부부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은퇴 남편 증후군을 바꾼 말이 있는데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명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자, 50대 여자들한테 필요한 거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있어서 안 돼. 한 가지는 뭘까요? 예, 남편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50대 남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집사람, 세 번째는 와이프, 네 번째는 애들 엄마, 다섯 번째는 여편네. 예, 이런 부분이 꼭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혼율 추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혼율 추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는 성공적인 은퇴 준비는 뭐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은퇴라고 합니다. 자,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은퇴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재무적인 요인보다 자,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 등의 비재무적인 요인에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재무적인 부분까지요,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은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재무적인 요소 중에는 이제 부부간의 관계 등도 들어가지만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 그다음에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등의 요소들도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과연 이 은퇴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는 그냥 가능한 빨리, 가능한 오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퇴 준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미식축구 좋아하세요? 야,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미식축구 용어 중에 레드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레드존이 뭐냐면요, 골대로부터 20야드 전방, 약 18m 전방을 의미하는 구간으로요, 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레드존 구간에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골의 성패가 결정되는 구간인데요. 자, 은퇴에도요, 이런 중요한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은요, 경제적 은퇴 10년 전부터요, 경제적 은퇴
5년 이내의 구간을 이야기하고요. 이 용어로 은퇴 레드존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은퇴 레드존에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은퇴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은퇴 준비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세 전후가 이 은퇴 레드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퇴 레드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은퇴 레드존을 지나가게 되면 은퇴 준비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자, 간호의 시기를 대비해서요, 보장 상품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보장 상품이라는 것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장 대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퇴 레드존이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은퇴 레드존에서 선택한 거에 대해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퇴 준비를 위해서 주식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투자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뺀 부분을 주식 투자 투입별로 이제 결정을 짓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혹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은퇴 자금으로 바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주식 편입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레드존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50세 전후에 은퇴 레드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향후 은퇴 준비에 있어서 진짜 마지막이다. 잘 준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은퇴 준비에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말씀 진짜 잘하시죠? 진짜 잘하시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다 가지셨어요. 다 가지고. 뭐 일단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과거와 이제는 은퇴 준비조차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재무적인 부분만 이젠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은퇴 전 10년, 뭐 은퇴 5년, 앞으로의 노후 향방을 결정짓는 이 은퇴 레드존이 있다. 그걸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미식 축구를 잘 몰라서 레드존이라는 개념을 요번에 이해했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미식 축구가 포지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앞으로 재무 설계나 앞으로 은퇴 설계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강연을 해주시고 멋진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정작 본인은 잘하고 있나?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김성태 웨스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예, 은퇴 준비요. 네, 은퇴 준비. 은퇴 준비. 예. 저는 일단 50대가 돼서요. 와이프한테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 지금부터 이 육아도 많이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설거지도 열심히 하면서 예, 집안일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비재무적인 요소 중에 건강 관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건강이 요즘엔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한두 정거장은 걸어 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다닌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베이스에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계단을 그렇습니다.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고층 빌딩에 안 사시나 봐요. 저는 16층 사는데. 진짜 못해요 그러면? 못하죠. 하지만 뭐 생활 속에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실
뭐 우리 아프면 큰 돈 들잖아요. 아, 그럼요. 이 재무에 큰 보탬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앞서도 강연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강연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땐 또 질문으로 해결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에 살고 있는 43살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매출이 잘 안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알바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잘릴 걱정은 없겠다며 저를 부러워하는데요. 저처럼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당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에 또 불경기잖아요. 자영업자분들 맞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거든요. 참 힘듭니다. 이 상황에 공감이 확 되면서 느낌이 여기 아야 이렇게 아프네요. 사실 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고민이 있고 그럼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고민이 네, 있잖아요.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직장인이지만 또 저희 방송계 같은 경우는 네.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직장인 고민 따로 자영업 고민 따로 프리랜서 고민 따로일 텐데 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은퇴 시기가 정확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우리 레드존, 네. 뭐 은퇴 전 10년, 은퇴 5년 이거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한테는 레드존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득 활동 유형에 따라서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일명 월급쟁이라고 하는 네. 예, 근로소득자가 있고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등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정년이요, 60세로 안정적인 데 반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이정수 씨는 네. 프리랜서시죠? 네, 프리랜서죠. 경제적인 정년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 못 떠들게 되면 정렬이라고 온다고 봅니다. 평생 일하시겠네요. 떠들 수 있어요. 예,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예.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이 경제적인 정년이요, 더 이상은 이제 식당을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을 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영업자들은 이 레드존, 경제적인 은퇴 기간이 참 개인적인 능력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은 업종을 운영하시는 선배님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경제적 은퇴 나이를 좀 설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연소득은 근로자에 비해서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매월 소득이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소득이 늘면 저축이 늘어나지 않고 반대로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를 가장 많이 보이시고 계신데요. 자영업자의 은퇴 준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소득을 월 평균 내서 정기적인 규칙적인 소비와 저축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월 평균 소득을 구하신 다음에 어느 달에는 많이 들어오는 달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달에는 그 차액을 다른 통장에 예치해 놓은 다음에 부족한 달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안정적인 소비와 저축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는 게 은퇴 준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되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죠. 이렇게 언젠 많고 언젠 적잖아요. 그럼 많은 달 막 쓰게 돼. 이거를 저축할 생각이 안 들고, 요번에 많이 벌었으니까 한번 써. 그럼 맨날 모질라. 본인의 이야기인 거죠. 제 얘기인 겁니다. 정말 확 공감하고 계신 게 느껴지신데 사실 스스로를 내가 프리랜서일지언정 월급쟁이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네. 내 나름의 소득을 일정하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맞춰 쓰는 법을 습관을 길러라. 맞습니다. 예, 예. 쉽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상에 쉬운 일 어디 있습니까? 일단 오늘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네.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또 연락 주십시오. 네, 또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확인해 볼까요? 저는 올드미스를 부러워만 하는 그냥 미스인데요. 나이는 꼭 밝혀야 되나요?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비밀로 할게요. 단지 부모님께서 70살대가 넘었다고 저를 보며 한숨을 쉰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저는 홍대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밴드에서 키보드를 칩니다. 낮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 나름대로 행복한데 노후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월세와 술값으로 나가는데 돈을 떠나서 노후에도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자유롭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네, 홍대 인디 뮤지션의 네. 전형적인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저 같은 또 딴따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다. 네, 골드미스를 불허하는 미스. 네. 그냥 나이는 말하지 않겠다. 네. 딱 봐서 한 30 넘으신 것 같죠? 네. 근데 이분 말하는 거 보면은 인디 뮤지션이라기보다는 인디 개그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머 코드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노후를 싱글 라이프를 즐겁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연예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뭔가 잘 즐겁게 써요. 뭘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재무 설계라든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 걱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비재무적인 준비는 상당히 잘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비재무적인 준비 안에는 부부간의 관계 등도 포함되지만 네. 그거 말고도요.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도 참 중요한 부분. 이분 그거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들이 문제가 가장 많은데 이제 경제적 은퇴를 하게 되면요. 조직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와이프를 못 살게 걸게 되고 그래서 뭐 은퇴 남편 중국이라는 병에도 걸릴 수 있게 되고 그런데요. 근데 반대로 이분은 경제적 은퇴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일,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비재무적인 준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정도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재무적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금액이라도요. 1억 원을 10년 안에 만드는 게 쉬울까요? 20년 안에 만드는 게 쉬울까요? 20년. 20년. 맞습니다. 20년 안에 만드는 게 쉽습니다. 되게 아직 이 시청자분께서는 나이가 어리세요, 젊으세요. 다시 말하면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시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조그만 금액이라도요. 규칙적으로 모으신다면 지금과 같이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딴따라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은퇴 자금을 모을 때는요. 투자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예, 규칙적인 저축, 투자 행위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골드미스 나이대라고 얘기하셔서 본인 스스로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서도 진짜 가치 있는 건 늦은 게 없대요. 지금부터 저축을 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럼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직종의 사람들은 규칙적인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규칙적인 게 좀 어려운 편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시면 진정한 골드미스로 거듭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전 너무 좋은 얘기를 들어서 벌써 2회차, 3회차가 기다려져요. 맞아요. 오늘은 좀 큰 그림들을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의 생활에 더 접목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거니까 저희 방송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럼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간호의 시기를 대비한 효율적인 보장 상품 준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의료비,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잊지 말아야 할 단어 바로 지금이죠. 네, 은퇴 이후의 삶이 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이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기하는 게 바로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소득으로 이어지는 은퇴 플랜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